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쪽은 복합 개념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여러분 책에 나온 거 있죠? 이것들 하나씩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그 중에서 개론이다라는 것은 아주 기초 이론이 바로 개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학이 뭐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뒤쪽에, 우리 경력교과서 뒤쪽에 부동산학이 뭐고 어떤 원리가 있고 하는 얘기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책 뒤에 부록같이 붙여놨는데요. 부동산학이다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부동산학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가령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한다든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자, 이런 인간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활동이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린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능률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학을 부동산 활동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그 정도 개념은 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활동을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는 이 부동산 활동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부터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동산 얘기 나옵니다. 절대 이건 까먹지 마세요. 부동산학 개론은 뭘 배운다? 인간의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서 부동산이 뭐냐죠. 보통 부동산 학자들은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학자들은 하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룹니다만, 이 부동산 하면 근본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따지냐면, 부동산 학자들이 아무 말 없이 부동산 하면 토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부동산 나오면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개론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 얘기 나오면 뭘 머릿속에 떠올라라? 토지를 떠올라라. 왜 그렇다는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을 얘기할 때, 주택을 얘기할 때는 따로 얘기해요. 토지 및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건물만 따로 얘기할 때는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위 토지를 보는데, 이 토지를 보는 시각을 따집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토지를 볼 때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요. 어떤 경제 쪽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 소위 기술 쪽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왜? 토지라는 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엔 수십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 똑같을 리는 없죠.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법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판단의 기준입니다. 민법에서 그런 걸 제일 먼저 배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요,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고정되어 있냐면 법제도라고 하는데, 법이죠.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민법 99조 제1항에서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부동산 하면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외울 거예요. 자,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정의가 따로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생산의 3요소. 생산의 3요소가 뭐였죠? 토지, 노동, 자본이었죠. 그런 생산 요소로 일부다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배우는 사람이냐? 부동산 사고 팔죠.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산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떤 돈이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자본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부동산 사고 팔죠. 뭐처럼? 상품처럼 사고 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고 뭐라고 한다? 소비재다. 또는 뭐 생산 요소니까 생산재다. 또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들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생산 요소로 볼 수도 있고 자본으로 볼 수도 있고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소비재, 생산재, 상품으로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물리적인 측면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 토지라는 건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휴가 같은 데 나가서 넓은 대자에 나가면 굉장히 기분 좋죠. 넓은 공간이 눈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공간이다. 자, 그때 이런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환경을 구성하죠. 환경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하나의 위치 아니냐, 위치다. 제 은사님, 아직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정하신 분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야, 생각해봐라. 우리는 지구란 땅덩어리 위에서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지구도 뭐에? 우주의 일부 아니냐? 우주다.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쳐다볼 때요, 절대 한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부동산 활동을 능률로 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했죠. 그럼 이 모든 인간들이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학자들은요, 부동산 하면 머릿속에 동시에 세 가지가 다 떠올라요. 이런 법률, 경제, 기술적인 개념이 다 떠올라요.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부동산학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이런 근본적인 논의의 토대에서 시험 문제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항상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을 떠올려야지. 나중에 가면 뭐만 남냐면 범죄 개념만 머릿속에 남으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항상 부동산은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 봐야 된다. 라는 거. 자, 법은 뭐 간단하고요. 물적인 것은 어떤 유형적인 걸 말합니다. 경제적인 건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요 구분 기준 항상 생각하시고, 제가 안내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이런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보고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느 쪽이 많이 나온다? 다른 과목에서 하도 법률을 많이 따지니까 법적인 건 잘 안 나오고 기술적인 건 너무 복잡하니까 기초 개념만 나오고 어느 걸 집중으로 경제적인 것을 집중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되 항상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세 가지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잊지를 않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부동산에게 유래를 하시면 여러분이 좀 쉬운데 1970년대 고 김영진 교수님이란 분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제가 졸업한 건대대학원의 행정대학원의 부동산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책도 쓰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뵌 게 아니고 그분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거의 주류가 돼갑니다만은 하여간 자,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 초창기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법률, 경제, 기술 쪽 중에서 이 법률, 행정 쪽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논문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거기 인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부동산의 어떤 학문적 정의라는데 딱 한마디로 떨어진 게 뭡니까? 이 토지 및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부동산 하면 협의의 부동산은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바로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뭐뭐를 포함한다? 바로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거죠. 토지 위에 정착물을 보고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들.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자, 토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따질 거 없습니다. 토지는 뭡니까?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땅이다라는 것은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만은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본다란 말입니다. 근데 정착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정착물입니다. 물론 붙어 있는 것도 억지로 떼어내려면 떼어내죠. 하지만 보통 토지의 정착물은 이런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떼어내기 힘들죠. 건물 같은 거 기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는 하나의 독자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토지는 하나의 물건 중에서 바로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다라는 것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예요. 소유의 객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 위에 있는 붙은 물건, 이런 것들은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원칙입니다. 주물과 종물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 배우냐면 민법에서 주물, 종물 개념을 배웁니다. 종속된 물건이란 말이죠. 즉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도로가 나 있고 다리가 나 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있는 도로, 다리도 내가 당연히 내게 된다. 축대가 있다.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축대가 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그것도 내 거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착물은 어떤 토지에 정착된 물이나 종물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샀다.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되죠. 등기부등본 떼어볼 땐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은 한 통을 떼어봐야 됩니까? 두 통을 떼어봐야 됩니까? 두 통 떼어봐야 돼요. 왜요? 바로 우리나라 등기부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자,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된 독립물로서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 객체로서 우리가 인정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협의 부동산을 볼 때 시각이에요. 자, 그래서 협의 부동산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기타 정착물들을 보통 우리가 부동산으로 봅니다. 요 개념은 여러분이 어디서 본 이런 개념, 민법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과 나머지 정착물들의 개념이 법률에 녹아 들어간 게 뭐냐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요. 그쪽이 뭐가 나오면 중개대상물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및 토지 정착물이 바로 중개대상물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들이 바로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농작물이나 임목 같은 경우는 이건 각각 독립물로 보게 되는데 이건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농작물, 임목 이런 부분에는 민법에서 물건을 배울 때 각종 판례 같은 걸 다 배우시니까 그때 가서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협의 부동산은 세 가지를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기타 종물인 종물로서의 정착물을 보통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법률상의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법에서 별도로 농작물이 임목이 종물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 근거까지 여기선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의의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얘기. 자, 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자, 이런 토지와 건물과 그 다음에 기타 정착물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이건 광의의 부동산의 개념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협의의 부동산 이외에 어떤 부동산까지를 보고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냐? 광의의 부동산은 부동산과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말로 준한다라고 하거든요.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해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준부동산은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의제부동산 또는 유사부동산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게 의지한다란 말이에요. 유사하다, 부동산하고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유사하냔 말이죠. 여러분 책엔 여러 가지 유사부동산 얘기 나옵니다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보자. 이 두 개는 별개의 소유의 객체다 보니까 뭐가 있다?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한다? 바로 공시에 관한 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